안녕하세요. 와인 소믈리에 과정. 자, 오늘은 9번째 제 9강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파클링 와인 중에서 최고봉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샴페인을 생산하는 상파뉴 지역과 그리고 독일이 점령 당시에 독일군의 영토였던 프랑스 북부의 상파뉴 지역하고 인접해 있는 곳이죠. 얼마 안 떨어진 곳인데 한국으로 치면 강원도 철원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철원의 비무장지대, 즉 예전에 독일군의 점령을 받았던 영향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현지에서는 독일어를 사용을 하죠. 하지만 생활 방식이나 풍습은 또 프랑스의 풍습을 또 혼재되어 있는 곳이고, 그런데 이 지역은 알자스 지역인데요. 알자스 지역은 품종은 독일 품종을 들여와서 현재도 마찬가지로 독일식의 와인을 생산하는 곳이 바로 이 알자스 지역입니다. 자, 그럼 먼저 프랑스 상파뉴 지역에 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샴페인에 대한 개념을 좀 한번 잡아볼까요? 자, 샴페인이라 그러면 거품이 있는 와인을 말하는 겁니다. 거품이 있는 와인. 자, 조건이 있어요. 샴페인의 조건이 되려면은 먼저 첫 번째 조건, 기압. 5기압 이상이어야 됩니다. 5기압. 자, 우리가 5기압 그러면 도대체 이게 몇 기압인지 알 수가 없겠죠? 뭐, 사람이 뭐, 이렇게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 타이어. 타이어에 꽉 찬 기압이 약 3에서 4기압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샴페인이 갖고 있는 이 기압의 5기압은 엄청난 기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세 가지 포도 품종. 세 가지 품종을 써야 됩니다. 자, 상파뉴 지역에서 생산되는, 즉 부르고뉴 위쪽에 있는 곳이 상파뉴 지역입니다. 자, 그럼 우리 부르고뉴에서 레드와인 배웠죠? 레드와인 무슨 품종이죠? 피노누아죠. 자, 피노누아. 그리고 부르고뉴 화이트 와인이 무엇이었죠? 샤르도네. 자, 샤르도네 품종. 마지막 생소한 품종인데요. 자, 피노 누아에서 유전자 변이가 된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피노에서 유전자 변이된 품종 중에 하나이고 바로 피노 무니에입니다. 피노 무니에. 이 세 가지 품종, 즉 기압이 5기압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피노 누아, 샤르도네, 피노 무니에, 이 세 가지 품종으로 해서 만들어야지만이 샴페인의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샴페인 보시는 것처럼 피노누아, 그리고 샤르도네, 그리고 피노 무니에. 자, 이 세 가지로 만들어야지 조건을 충족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기압은 5기압, 타이어가 상기압이라고 제가 미리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크레망, 까바, 에스푸모소, 스푸만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샴페인은 발포성 와인이에요. 즉 거품이 있는 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상파뉴 지역에서 생산되는 피노누아, 피노 무니에, 그리고 샤르도네 세 가지 품종을 섞거나 아니면 단일 품종으로만 만들어야지 샴페인이라는 칭호를 쓸 수가 있고, 압력이 5기압이 넘어야지만이, 5기압 이상이 돼야지 샴페인이란 또 칭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호칭을. 저거는 샴페인 상표는 그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유럽 나라에서도 불만이 많이 나왔었죠. 왜? 우리도 샴페인처럼 똑같은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발포성 와인을 만드는데 왜 상파뉴 지역에 국한되어 있느냐. 자, 이게 쟁점이 되어서 지금 현재 유럽연합에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결론은 안 나 있는 상태죠. 자, 밑에 보시면은 크레망이라고 하는 거는 프랑스 현지에서 샴페인이 아닌, 즉 압력이 3에서 3.5기압 정도 되는 샴페인보다 약한 압력의 발포성 와인을 크레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까바, 스페인이고요. 마찬가지로 샴페인처럼 효모를 병석이 집어넣습니다. 효모를 병석이 집어넣어서
병 내 발효시키는 스타일, 즉 압력을 높이는 스타일의 발포성 스페인 와인을 바로 까바라고 합니다. 까바. 이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자, 에스푸모소. 크레마하고 똑같아요. 이탈리아에 생산되는 기압 3에서 3.5 정도의 약한 발포성 기압을 가진 스파클링 와인을 이탈리아에서는 에스푸모소라고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에스푸모소가 스페인이 되겠습니다. 스페인. 자, 약한 발포성, 스페인의 약한 발포성은 스페인의 약한 발포성은 에스푸모소, 스페인의 강한 발포성, 샴페인처럼 병 내 효모를 갖다가 넣어서 이스트 발효시키는 게 까바입니다. 까바와 에스푸모소는 둘 다 스페인 발포성 와인을 말합니다. 스푸만테,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자, 아까 설명했던 3에서 3.5 정도의 약발포성 이탈리아 와인이죠. 약발포성 이탈리아 와인을 스푸만테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샴페인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돈페리뇽을 한번 알아봐요. 왜 샴페인이 왜 생겼냐면은 샴페인은 다른 스파클링 와인하고 다릅니다. 왜? 다른 스파클링 와인은 효모, 이스트를 갖다가 병 속에다 넣지 않습니다. 통에서 통발효를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압력이 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돈페리뇽은 그렇지 않고 병 속에다가 이스트, 효모를 발효를 시켜서 병내 발효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압력은 세지는데 반면 겨울에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병이 파손이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봄철에는 압력이 팽창을 하게 되면서 발효가 급속도로 시작되면서 병이 펑펑펑 터져버리게 된 거죠. 자, 이 병이 터져버리는 걸 갖다가 고안을 하기 위해서, 즉 두꺼운 두께의 두꺼운 그 넓이의 병을 고안해낸 그 발명한 사람이 바로 이 돈페리뇽이 되겠습니다. 돈페리뇽. 그리고 실제로 돈페리뇽은 앞이 안 보이는 장님이었어요. 장님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달리 후각과 미각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샴페인을 만들게끔 그 두꺼운 병을 창시한 사람이 바로 돈페리뇽입니다. 돈페리뇽. 자, 그렇다면은 밑에 보신 표기를 아마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엑스트라 브릿. 브릿이라는 말은 단맛이 없다. 드라이하다는 뜻이에요. 즉, 엑스트라 브릿. 거의 단맛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브릿, 드라이. 그러니까 엑스트라 브릿보다는 조금 덜 드라이하다 보시면 돼요. 엑스트라 브릿이 완전히 깎아지는 듯한 날카로운 면도칼 같은 날카로움을 갖고 있다면 브릿은 약간 무딘 칼날 같은 느낌이 바로 브릿입니다. 즉 산도가 조금 더 낮다는 뜻이죠. 둘 다 드라이해요. 설탕이 없어요. 아예 단맛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엑스트라색 엑스트라색도 마찬가지로 단맛이 없는 상태. 하지만 조금 더 날카로움이 둔해져 있는 상태. 자, 색 아주 약간 스위트하면서 약간 산도가 낮아지는 상태가 색입니다. 그리고 드미색, 이때부터는 단맛이 좀 있어요. 약간 스위트하면서 산도가 더 낮아집니다. 엄청 달아요. 이게 무엇이냐? 샴페인 라벨을 보면은 엑스트라 브릿 또는 브릿, 엑스트라 색, 드미색 두라고 표기가 되는데, 자, 내가 어떤 샴페인을 고른지 모르잖아요. 샴페인 라벨을 보면 이 표기만 보고 내가 단맛이 있는 샴페인을 골랐는지 단맛이 없는 드라이한 샴페인을 골랐는지 알 수 있는 키포인트가 바로 이 표기에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밑에 보시죠. 블랑. 블랑은 영어로 화이트란 뜻이에요. 화이트. 그러면 블랑, 즉 드가 어프예요. OF 전치사. 블랑, 화이트. 화이트와 화이트 섞어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색이에요? 당연히 화이트겠죠. 그죠? 즉 다시 말하자면은 샴페인을 만드는 세 가지 품종 중에서 화이트 품종 한 가지로만 만든 샴페인만 블랑이나 뜹니다. 화이트. 즉 아까 세 가지 품종이 있었죠.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노누아 그리고 피노 무니에, 이 두 가지 품종은 레드에 화이트예요. 당연히 레드 품종입니다. 그런데 샤르도네는 화이트 품종이죠. 즉 블랑은
샤르도네만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샴페인이라는 뜻입니다. 와인 표기에, 샴페인 표기에 블랑드 블랑 엑스트라 색이라 표기된다. 그러면은 샤르도네 품종으로 만든 단맛이 없는 드라이 타입의 샴페인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반면 블랑드, 누아. 자, 블랑 화이트란 뜻이죠. 누아는 레드 또는 검붉다는 뜻이에요. 검붉다. 즉 화이트와 검붉은, 즉 화이트 품종과 레드 품종을 섞어서 만들었다는 뜻이죠. 위에서 보시면 세 가지 품종 중에서 피노누아, 피노무니에, 그리고 샤르도네 세 가지 있죠.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왜? 피노누아랑 피노무니에는 레드포도, 적포도, 샤르도네는 청포도, 즉 청포도와 적포도의 만남, 블랑드 누아, 블랑드 누아 드미 표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블랑드 누아, 블랑, 샤르도네, 누아, 피노누아, 피노무니에, 그리고 드미세, 단맛이 있다는 표기죠. 즉 레드 품종과 화이트 품종을 섞어서 만든 단맛이 있는 샴페인이라는 뜻이 바로 블랑드 누아 드미색이란 뜻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샴페인 레이블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표기를 보시면은 여기 블랑드 블랑이라 되어 있어요. 당연히 샤르도네 한 가지 품종을 만들었겠죠. 블랑드 블랑, 블랑, 블랑. 샤르도네 한 가지 품종으로 만들었다는 뜻이고, 그랑크리는 제일 좋은 샴페인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등급이 높은 그랑크리 등급. 자, 불이 돼 있죠? 불잇은 드라이. 단맛이 없어요. 단맛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 화면 보실까요? 똑같습니다. 블랑, 누아. 자, 샤르도네와 그리고 피노누아 품종으로 만들었다는 뜻이 되겠죠? 자, 다시 보실게요. 자, 제조 공정 보실게요. 제조 공정. 자, 샴페인의 3단계 제조 공정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 돌리기, 르미아주라 표현합니다. 르미아주. 자, 병 속에다가 효모를 집어넣고 발효를 시키다 보면은 발효가 되면서 효모 찌꺼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찌꺼기를 뽑아내야 되겠죠. 다 어떻게 뽑아낼까요? 그냥 뽑아내는 거 아니죠. 병을 파피트르라고 하는 조그만 구멍이 달린 나무 틀에다가 병 목 부분을 거꾸로 꽂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병 쪽에 있는, 병 아랫부분에 있는 찌꺼기가 병 목 부분으로 모이게끔, 원심력이 작용에 의해서 모이게끔 하는 그 공정이 바로 병 돌리기, 르미아주. 두 번째, 찌꺼기 제거, 데꼬르주망. 자, 병목에 모인 찌꺼기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이 샴페인에서 찌꺼기만 빼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럴 경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병 목 부분만 영하 20도의 소금물에 담그게 됩니다. 그러면은 병 목 부분만 살짝 얼어버리죠. 슬러시 형태로. 그죠? 그 상태에서 코르크 마개를 오픈함과 동시에 막아버리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오픈함과 동시에 고체 상태의 찌꺼기만 바깥으로 분출이 되죠. 분출이. 그 과정이 바로 데꼬르 주망입니다. 자, 세 번째, 보충, 도자주. 자, 고체 상태에 얼어버린 찌꺼기가 분출된 만큼 그만큼 샴페인 원액이 줄어들었겠죠. 약 40에서 80ml 정도가 소실이 되는데 그 소실된 양만큼 똑같은 원액을 보충해주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도자주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샴페인의 세 가지 제조 공정, 르미아주, 데꼬르주망, 도자주. 바로 이 이유들이 샴페인이 다른 스파클링 와인과 다르게 대접받는 이유, 즉 가격이 비싸고 최고급 품질로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이 공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아랫부분에 NV, 논 빈티지, 즉 빈티지 표시가 없다는 뜻이에요. 샴페인의 생산 연도 빈티지 표시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논 빈티지는 쉽게 말해서 2017년, 빈티지가 있으려면은 뒤에 있는 빈티지 샴페인, 즉 2017년이라는 상표에 2017년 숫자가 붙으려면, 수확연도가 붙으려고 하면은 빈티지가 수확연도잖아요. 그 빈티지가 기입이 되려고 그러면은 같은 연도에 수확된 품종으로 같은 지역에서, 즉 서울시 강남구에서 생산된 포도로만, 2017년도에 수확된 포도로만, 어디? 강남구에서
같은 동일한 지역과 동일한 연도에 생산된 포도로만 샴페인을 만들어야지 빈티지 샴페인, 즉 숫자 표기, 수확연도 표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 같은 연도가 아니거나 아니면 연도는 같아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 품종하고 블렌딩해서 샴페인을 만들었을 때는 빈티지 표시를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논 빈티지 샴페인과 그리고 빈티지 샴페인 가격이 어떤 게 더 비쌀까? 당연히 논 빈티지 샴페인이 훨씬 더 비쌉니다. 적어도 2배에서 3배 정도는 훨씬 더 고가의 가격입니다. 자, 마지막 알자스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알자스 포도 품종 피노그리입니다. 피노그리. 자, 알자스 그랑크리를 만드는 포도 품종 4가지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알자스에서 생산되는 와인 중에서 알자스도 품종이 되게 많은데, 알자스 품종 중에서 그랑크리라고 하는 가장 높은 등급의 와인의 등급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이 4가지 품종을 갖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피노그리, 게브리치 추라미너, 미스카, 리슬링. 그런데 이 4가지 품종은 블렌딩을 할까요, 안 할까요? 블렌딩은 전혀 안 합니다. 블렌딩 하지 않고 단일 품종, 온리 한 가지 품종으로만 만들어야지 그랑크리라고 표기를 가능합니다. 자, 피노그리 전부 화이트 품종이에요. 알자스는 레드 없습니다. 무조건 알자스는 화이트 품종이에요. 화이트. 피노그리 산도가 강하면서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미네랄 향이라든지 그리고 시트러스, 자몽 등의 열대 과실향이 어우러져 있는 산도가 아주 높습니다. 산도가 높은 품종이 바로 피노그리 품종. 자, 게비르츠 추라미너. 게비르츠란 뜻은 향신료란 뜻이에요. 독일어로 향신료. 말 그대로 톡톡 튀면서 어떤 냄새가 나느냐? 허브, 정향, 계피향이 나면서 반면 장미향도 도드라지게 납니다. 향으로만 따지면은 화이트 와인 중에서 최고봉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게비르치 추라미너 품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피노그리만큼 산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단맛이 전혀 없고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질감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게비르치 추라미너 같은 경우는 향에 현혹돼서 마시다 보면은 금방 치기가 오른 게 바로 이 게비르치 추라미너입니다. 자, 미스카. 알자스에서 미스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르도에서는 자, 미스카델 또는 미스카델. 자, 미스카델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모스카토. 자, 모두 다 같은 품종이에요. 다 같은 품종. 여기서 한 가지만 딱 아시면 돼요.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이탈리아 피에몬테에서 생산되는 모스카토 품종만, 모스카토라는 이름을 가진 와인만 미스카로 만들었지만은 스위트 타입, 단맛이 있는 타입이고, 나머지 미스카델 전부 다 드라이 타입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드라이 타입. 그리고 마지막 리슬링은 드라이 타입부터 스위트 타입까지 단맛이 없는 스타일부터 단맛이 있는 품종까지 골고루 만들 수가 있는데, 알자스에서는 드라이 타입만 생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리슬링도 마찬가지로 드라이 리슬링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샴페인 3단계 공정, 그리고 샴페인의 기입대, 라벨에 기입되는 그 표기 용어들, 그리고 빈티지와 논 빈티지 샴페인, 마지막 알자스 그랑크리를 부여받기 위한 4가지 품종에 대해서는 꼭 가장 중요한 품종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보니까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